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 들어 처음 열린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본의회에 앞서 의원총회가 열려 개회가 1시간 넘게 늦어졌고 일부 의원들이 5분 발언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공방은 민주당의 총선 경선을 앞두고 시의원들이 두 갈래로 갈려 서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말 문화도시 최종 탈락 원인을 문체부의 공모지침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자 군산시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에서 군산시의 답변 자료를 분석해 탈락 원인을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문화도시 지정계획서를 군산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군산대는 또다시 타 지역 업체에 맡겨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4년 새 25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등 거리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견돼 이미 3년 전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올 들어 처음 열린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일부 시의원의 5분 발언을 놓고 의원총회가 열리면서 개회가 1시간 넘도록 열리지 못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데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시의원이 두 갈래로 갈리면서 정치 공세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24일 오전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한경봉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친 신영대 국회의원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의 1호 국약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허울뿐이라며 고용 등의 문제를 쏟아낸 겁니다. 당선된 지 2년 반 만에 가까스로 현대중공은 블럭 하청 공장으로 일부 가동되었습니다. 선박 건조는 하지 않고 겨우 블록 용접만 하여 울산 조선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원은 한경봉 의원의 주장이 허구라며 김우겸 의원은 군산시와 시의회의 청렴도를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우겸 국회의원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낮은 청렴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며칠 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관여할 수 없는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5분 발언을 놓고 공방이 오가는 사이 김영일 의장도 신영대 의원을 편드는 발언을 합니다. 5분 발언 중에 1,10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군산에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1,100명이 큰 숫자 아닙니까? 당연히 큰 숫자죠. 우리 군산에 입주한 1,100명이 근무하는 회사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이러자 의석에 앉아있던 서동환 의원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김영일 의장과 고성이 오갑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에서 못하시는 거. 아니 잠깐 아니, 의사진행 발언했어요. 아니 얘기 진행 중이니까. 아니, 의장님하고 의원하고 지금 질의응답하는 시간입니까? 아니 지금 아니, 의원님 그 질문하지 마세요. 저 경비 큰소리 치면 윤리원에 회부하든지 경비로 내보내면 되니까. 올해 첫 열린 임시회는 당초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었지만 1시간 15분이 늦어진 뒤에야 열렸습니다. 이날 신청된 5분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의장단회의와 의원총회가 열리면서 의원 간의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5분 발언은 예정대로 열렸지만 총선을 앞두고 시의원이 두 갈래로 갈리면서 삿바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로 나오면서 혁신과 변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보름도 되지 않아 본회의장은 정치공세장으로 전락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로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전북특자도는 오는 6월 적정성 검토 용역이 끝나는 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신속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설계와 시공 일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턴키 업체를 선정하고 실시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발주와 설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군산 해상풍력단지 사업 설계가 올 하반기에 마련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24일 제5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해상풍력 사업보고와 역량 강화 착수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연구원은 주민 의견이 반영된 입지 후보 도출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내를 찾은 관광객이 작년에 9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관광데이터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광객은 9,640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00만 명 늘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460분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길었습니다. 도내 3개 기업이 군산과 완주에 추가 투자를 추진합니다. 전북특자도와 군산시는 오늘 LS엠트론, 세아제강, 지엘캠 3개 기업과 도내 추가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개사는 총 1,061억 원을 투자해 107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전북특자도는 이번 투자로 군산 국가산단의 강관 천연합성물 공장과 완주 테크노밸리 산단의 방산산업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륵사지 유적 콘텐츠가 구축됐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 따르면 로비 공간을 활용해 미륵사지 석탑이 세워진 백제 무왕시대를 시각화했습니다. 또 미륵사지 석탑과 미륵사의 건축 과정 등을 3D 복원 데이터를 활용해 재현했습니다. 산지 쌀값이 반짝 오르더니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21만 원까지 올랐지만 줄곧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달에는 19만 6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산지 쌀값을 보면 지난 2022년 다음으로 낙폭이 큽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말 문화도시 최종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김영자 군산시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군산시가 문체부의 공모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탈락의 주된 이유입니다. 또한 문화도시 지정계획서를 전문업체가 아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탁했다는 점도 탈락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던 군산시.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화도시 최종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시가 4년간 투입한 19억 원과 매년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김영자 군산시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문화도시 추진 전략 및 지정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주된 탈락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는 난데없이 사업 추진 배경에서 군산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서천 부여 육상과 연결되어 있고라고 작성하고 몇 건의 업무 협약서를 증빙 자료로만 제출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계획에 따라 추진 목표를 수치화해야 했지만 군산시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추진 전략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정계획 방향은 문화창조, 문화누리, 문화혁신 등 모두 6가지입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서에는 정책연대와 지역연대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지정공고에 적힌 지역 간 연계 계획에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기존 문화도시 인구 감소 지역, 광역지자체 사업 간 연계 계획을 작성하지 않고 업무 협약서를 증빙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5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계획서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긴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전주시는 계획서를 문화재단이 작성했지만 군산시는 군산문화도시센터 운영을 군산대에 위탁하고 군산대는 또다시 타 지역 업체에 5천만 원을 주고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군산시는 군산문화도시센터 운영을 대학에 위탁함으로써 지역문화 생태계를 제대로 육성했습니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수탁기관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각종 공모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군산문화재단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의 공모 사업 탈락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올 들어 군산사랑 상품권이 260억 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올 들어 지난 22일 기준 지류 상품권 25억 원,
모바일 카드는 238억 원 등 모두 263억 원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지류 400억 원, 모바일 카드 2,600억 원 등 3천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할인율은 10%며 월 구매 한도는 지난해 50만 원보다 10만 원 감소한 40만 원입니다. 친환경 건조장을 갖춘 수산물 종합센터 건어 매장이 올 연말 선보일 예정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20억 원을 들여 1,600제곱미터의 2층 규모로 건어 매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는 다음 달 건어 매장 설계 용역 제안 공모를 시작으로 기본 실시 설계 용역 등을 거쳐 오는 7월 착공에 들어가 연말 안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친환경 생선 건조장이 들어서면 비위생적인 재래 방식으로 생선을 말려오던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지난 2013년 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운영이 중단된 이후 10년여 만에 다시 문을 열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98억 8천만 원을 투입한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오는 6월 완공되면 곧바로 개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시가 관리감독과 소유권을 갖고 민관협력형 운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커넥트 군산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한편 시민문화회관은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 김중업 씨의 유작으로 1989년 개관해 25년 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군산대와 민간업체가 벌인 풍력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민간업체가 군산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대학 측에 4억 7천여만 원의 미지급금과 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법정에서 해당 계약이 국가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연구 책임자와 업체가 임의로 계약을 맺어 효력이 없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간업체는 지난 2021년 당시 군산대의 해상풍력연구원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연구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익산 지역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규제 기간이 기존보다 짧아집니다. 익산시의회는 유재구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규제 기간이 사용 승인 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도내에서는 익산과 김제에서만 규제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익산시의회의 올해 첫 임시회가 오늘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의 올해 업무 계획을 점검했으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안 등 20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김순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가족센터의 역할과 인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남석 익산시 의원이 오늘 신상 발언을 통해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과 관련해 당시 반대 발언에 나섰던 강 위원장이 직접 질의해 받았다고 제시한 행안부의 답변 공문은 2019년 여주시에서 유사한 사례로 질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해만을 계산한 듯 타당성 없는 트집 잡기로 행정을 비난하고 의구심을 제기하게 한 것은 익산시의회 전체를 기만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익산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4년 새 25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관리되지도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이미 3년 전 관련 조례가 생겼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합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익산 시내 곳곳에 있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 후에 아무렇게나 거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지난번에 많이 왔을 때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익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1개 업체 80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개 업체 2,200대로 불과 4년 새 25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관리 대책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21년 의원 발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 협력사업 추진과 이용 안전증진 사업 시에 주차시설 또는 안전모 보관함, 전용 거치대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례만 있을 뿐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등 4개의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반면 전주와 광주 등은 지정된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전용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자치법규 내에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전국 킥보드는 이제 이 시대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법규나 지침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 편리함에 애용되고 있는 개인용 이동장치. 하지만 안전수칙을 무시한 이용자는 늘고 있고 관리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거리 위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서천 특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가 진행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의 소방시설을 점검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99건으로 1명이 다치고 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시 공덕대교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충돌해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차량 10여 대를 출동시켜 진화에 나섰으며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익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직원 5명의 이직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이 밖에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다른 부정수급자 4명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들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된 실업급여 2억 3,9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익산시가 시민들의 재활용 참여 확산을 위해 재활용 물품을 교환합니다. 시는 종이팩 200ml 50개를 화장지 1개와 폐건전지는 15개당 새 건전지 1개와 각각 바꿔줍니다. 물품 교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오는 2027년까지 특수학교 3개를 추가로 설립합니다. 특수학교는 군산, 전주, 장수에 한 곳씩 들어설 예정입니다. 군산 특수학교는 옛 대야초등학교 광산분교장 부지의 21학급, 전주 특수학교는 옛 자림원 부지의 18학급 규모로 설립돼 오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장수 특수학교는 장수 원촌초 부지의 10학급 규모로 만들어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와 완주를 통합한 광역생활권 조성은 전북의 미래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시장은 24일 CES 2024 출장 성과를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전주 완주 통합 추진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완주군의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통합은 완주군민의 뜻에 반해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전북 발전을 위해 전주 완주 통합은 필수적이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을 비롯한 완주군 의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범기 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5회째를 맞는 올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 삭감 여파로 지난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측에 따르면 올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제 지원 금액이
지난해 8억 1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 예산 54억 5천만 원의 7.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지원 금액 삭감은 영진위의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이 지난해 50여억 원에서 24억여 원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영화제 측은 부족한 재원은 기업 후원금 유치 활동 등을 통해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순창군 발효미생물진흥원이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빨간 쌀 제품인 순창 홍국쌀을 출시했습니다. 이 쌀은 빨간 천연 발효색소가 풍부해 가공식품에 활용 가능하며 국내 시장에서는 쌀밥, 김밥, 초밥, 제과제빵, 발효주, 떡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효미생물진흥원은 상반기에 빨간 쌀 생산시설을 구축한 후 매달 5톤씩 공급할 계획이며 순창군은 빨간 쌀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지역 로컬푸드점과 직영 행복 순창몰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는 피해액의 80%만 지원하던 기존 보험에 72억 원을 투입해 벼 10%, 그 외 품목을 5%씩 추가 지원합니다. 보험 해당 품목은 벼, 보리, 과수 등 임산물을 포함한 57개입니다. 신청은 지역 농축 원협 또는 품목조합에서 받습니다. 익산시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과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건물 보존 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세대당 100만 원씩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공간 보수 비용을 20세대 미만은 300만 원, 20세대 이상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1일까지 주택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가 2년 연속 전북 특자도 지역특화 우수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손편지 축제는 2020년 도시재생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지역특화 우수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우수축제 선정으로 도비 2,800만 원을 확보해 축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첫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제40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임시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를 청취합니다. 또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 중단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남중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북부시장에 위치한 한우 음식점, 시골집 정육식당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매출금의 일부를 모아 매월 3만 원 이상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인데요. 기부금은 취약계층 반찬 지원과 복지활동가 활동, 위기상황 발생 가구 발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은 겨울방학 끝자락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응원과 힘이 되고자 마련한 티네이저 힙합 페스티벌을 오는 2월 24일 오후 5시 군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티나게 놀자 공연은 힙합을 컨셉으로 펼쳐지며 래퍼 행주와 자이언티, 비오가 선보이는 각기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군산 청소년이면 누구나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2월 16일까지 예매하면 조기 할인 20%가 적용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출발해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